어젯밤 청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70mm가 넘게 내린 게릴라성 호우로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집중호우는 앞으로 더 잦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한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슈퍼 한우의 신기록이 충주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한우보다 1.7배, 기존 슈퍼 한우보다 10kg 더 무거운 1,230kg을 기록했습니다. 오송역의 직격탄이 될 세종역 신설 계획이 현 세종시장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충북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유족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한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를 시험 문제 소재로 삼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국어 과목 시험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란 조건문을 제시하고 형태에 대해 기술하라는 것. 유도해답도 하향식 사후 가정사고, 즉 더 나쁜 상황을 가정해 안도와 기쁨 같은 긍정적 감정을 동반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가족이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어린 학생들 타고 있던 배인데 왜 아픈 데를 건드리느냐? 수많은 예문 중 왜 하필 이 문장을 출제했느냐? 다른 선생님들은 검토도 안 했느냐 등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입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학교는 제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시험 문제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 출제 교사도 세월호 참사를 안타까워한다며 비하나 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애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 그리고 결과가 더 비극적인 이런 내용, 이러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떤 기억을 용이하게 해주고 또 이해를 좀 수월하게 해주고. 또 해당 학교는 평가 담당, 연구부장, 교감, 교장까지 4명의 결제 절차가 있었지만 이는 문제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수립 목표를 점검하는 차원이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진상 파악을 위해 오늘 해당 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고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국내 초대형 한우, 이른바 슈퍼 한우의 기록이 충북에서 깨졌습니다. 다음 주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무게가 1.23톤, 역대 최대였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400두를 사육 중인 농장에서 유독 덩치가 큰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다른 소들이 송아지처럼 보일 정도로 몸집이 남다릅니다. 한 달 반 전에 측정한 무게가 1.23톤, 보통 한우보다 1.7배나 무겁습니다. 2년 전 제주에서 나왔던 1.22톤짜리 슈퍼 한우 기록을 깼습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 등급을 좌우하는 근육 속 지방 조직도 균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숫소를 거세한 이 한우는 싹부터 달랐습니다. 컸어요. 성장 속도가 원체 빨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년책이 같은 개월령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앞질러 갔어요. 꾸준하게 계속. 농장주는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 공급받은 정액을 이 농장의 어미소에 인공수정해 지난 2015년 이 소를 얻었습니다. 깨끗한 축사 관리와 충분한 영양 공급, 철저한 방역까지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그거를 농장에 어떻게 적용을 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식이 있는데 비타민 A 조절도 있고 뭐 도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도 많이 주는데 그런 걸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런 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슈퍼 한우 출현에 축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도축을 앞두고 있어 초대형 한우 생산은 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지방도로를 덮친 산사태 규모가 커졌습니다. 단양군 영춘면 사무소는 당초 100톤으로 추정했던 토사가 지방도로 절개지에서 계속 쓸려 내려와 4,500톤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아 이 일대 차량 통행이 10시간째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현재 중장비 석 대와 대형 트럭 5대를 투입해 복구하고 있지만 흘러내린 토사량이 너무 많아 내일은 돼야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춤하던 장마가 무색할 정도로 어제 세차게 내린 폭우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는 여름 소나기가 소잔등에서도 갈라진다는 옛 속담처럼 매우 국지적으로 내린 것이 특징인데요. 앞으로 이런 기습폭우는 더 잦아질 전망입니다. 제이영 기자입니다. 2시간 만에 137.5mm 물폭탄이 쏟아진 청주 오창.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3,000제곱미터 땅 곳곳에 패이고 쓸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시간당 7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현장입니다. 태양광 발전판 아래 깔려있던 토사가 논 쪽으로 그대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농경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모습 대신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유, 어제 저녁마다 이렇게 비만 왔어요. 소랑물도 넘고 방구 뚝뚝이도 터지고 그래야 그러게 되더라고요. 마을로 들어가는 굴다리가 침수되고 불안한 하천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호우특보도 발효되지 않은 음성 감곡엔 113mm 비가 퍼부으면서 주차장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난데없는 물폭탄 원인은 대기 불안정. 덥고 습한 공기와 기압골이 만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비구름 폭이 좁아지면서 같은 시내 안에서도 비의 세찬 정도가 달랐고 지역마다 강우량 차이도 컸습니다. 준비를 안 했죠. 일기예보를 주로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올지는 몰랐지. 장맛비 형태가 달라진 배경엔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산이 많은 충북은 지형 효과까지 더해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호우는 더 잦을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폭이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한 여름이 가기 전까지는 대기 불안정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주말 동안 큰 비 없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곳에 따라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오송역에 직격탄이 될 세종역 신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민선 7기가 시작되자마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언제까지 되풀이할지 충북으로선 곤혹스럽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세종역 신설을 이춘희 세종시장이 재점화했습니다. 이 시장은 세종시의 추가 국가기관 이전과 인구 증가로 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필요한 준비를 해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역 백지화 충북 대책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충청권 합의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충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중심을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감정 싸움으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웃인데. 그건 저는 정부가 중심 잡아주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세종역 추진은 지난해 한 차례 꺾였지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세종시는 최근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를 반영하고 대전 서북부 이용 가능 인구까지 넣어 다시 분석하면 경제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반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열세라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던 정부의 연구 용역이 바뀌면 판단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오송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오송 전체 개발까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오송과 세종 간 교통망 확충 등을 서둘지 않으면 세종시가 커져가는 가운데 세종역 불신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선정을 위한 소방청의 현지 실사가 오늘 충북 혁신도시 진천과 음성지역, 청주 석소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소방청은 토목과 건축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꾸려 어제 수도권 6곳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14곳의 후보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혁신도시 2곳과 청주 1곳이 선정된 충북은 각자의 입지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불만을 표출했던 11대 충북도 의회가
상임위 원구성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확정됐고 정책 복지, 행정 문화, 건설 환경 소방, 교육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박우영 의원에게 돌아가 우려했던 반발 없이 원구성은 마무리됐습니다. 제천시와 제천시 의회가 각종 행사에서 의전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각종 행사에 지나치게 내빈 소개가 많아 행사 의미가 퇴색되는 등 부적절함이 많다며 단체장의 행사 참석과 불필요한 격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의회 의원들도 집행부 주관 행사에서 의원 의전을 최소한 줄여달라고 제천시에 당부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행사가 단양에서 진행됐습니다. 단양 대가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은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지난 4월 직접 심은 감자 250kg을 수확해 일부를 지역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학교 급식으로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남은 감자는 지역 오일장을 통해 팔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쓸 계획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감곡 나들목 인근에서 폐지 10여 톤을 싣고 가던 17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